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날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중부지방은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여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전라남도가 세워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보와 자료의 한계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합당한 대안 지시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로 1-1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외광역자치도 지역안전지수 비교표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좀 보시면 교통사고가 지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금 한 단계 상승했고, 화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악화되었고, 범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생활안전은 그대로 4등급, 자살은 3등급, 감염병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발표한 그런 표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안전지수를 보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화재와 감염병에서 5등급입니다. 5등급은 전라남도가 유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부분이 4등급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표가 개선된 것은 교통사고와 범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상 재난약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재와 감염병,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부분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것은 우리 전남 청정 이미지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지금 저희 안전건설 소박위원회 그런 관련 질문이라 제가 도지사님에게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우리 차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지사님이 너무나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장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아 도민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0에 따라서 매년 지역안전 등급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이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뭐 개선할 부분이 어딘지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 안전지수가 좋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 6개 분야 중에서 이제 범죄하고 자살은 그래도 이제 5개 등급 중에서 2등, 3등이니까 이제 중간 이상 간 거고요. 생활안전하고 교통사고가 4등급, 화재 감염병 5등급에서 좀 이 4개 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지역 안전 지수 개선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안전 지수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첫째가 이제 여기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그 위해 지표라는 게 있고 결과치죠, 그거는. 그다음에 취약 지수, 경감 지수, 의식 지수가 있는데 투입 요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취약 지수는 우리 사회 환경 요인, 우리 도에. 그다음에 경감 지표는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다음에 의식 지표는 주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 3가지를 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는 위해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 지금 저 취약 지표 쪽에가 우리 도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약 지수 쪽이 많습니다. 재난 약자 수, 노후 건축률 수, 기초 소득자 수 이런 취약 지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경감 지표 중에서 인프라 예를 들어서 격리 병상 수라든지 보건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 구조적인 요인 첫째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취약 지표 중에서 우리 도에 불리한 지표가 많아서 사실 저희 도도 이건 논리가 좀 안 맞으니까 행안부에다 계속 지금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 지표 자체가 그 지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 도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상대 평가다 보니까 우리 도가 지표가 좀 개선됐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떨어지는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 3가지 정도로 대략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해 지표나 취약 지표는 그 우리 또 도의 형편상 예. 상당히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감 지표를 보시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얼마든지 좀 개선을 하면 이 경감 지표에 대한 그 지표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의식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도민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뭐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인다든지 음주운전 비율을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수를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도에 지역 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참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 청정 전남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서 저도 정말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는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사님이 이제 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주기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가 여러 개입니다. 이제 화재나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있다 보니까 병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은 의과대학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상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야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도의 자체적인 예산 제약에서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그 개선하는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사님처럼 그렇게 답변 오래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우리 전남도에 TF 팀이 있습니까? 별도 TF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야별로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도 TF 팀을 만들어서 종합 대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TF팀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 안타깝게 지금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단 TF팀을 만드는지 해서 우리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각종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의원님 지시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지역 안전 지수 중에 교통사고가 좀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이게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를 양산해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수십조의 사회적 비용은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국민 안전과 행복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표출자를 보시면서 우리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우리 서울과 비교해서 그렇게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국과 우리 전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21년에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입니다. 이건 지금 사망 비율이에요. 우리 전남이 많이 죽고 있다, 많이 사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면 지금 전국 1.43, 전남 2.9%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 정도 우리 전남이 많이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좀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 또 2023년에는 더 늘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개선의 그런 어떤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타깝지만은 이것이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3 전국 전남 노인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우리 전국의 그 노인 교통사고를 보니까 전국은 좀 점차 좀 개선해 가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 보십시오. 전남 2023년 보십시오. 2023년은 저렇게 지금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또 2022년에 좀 감소하다가 2023년에 우리 전남의 노인 교통사고 현황 지금 저거는 지금 거의 사망자를 보면 15.32%, 전국은 1.43%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은 15.32%예요. 노인 사망 비율이. 정말로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1-4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건 전남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도 전국은 2023년에 5.4%가 감해졌죠. 그런데 전남은 8.33%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참 우리 전남에 이 보행자들의 거의가 대다수가 또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얼마나 어르신들, 그 노인들의 그런 어떤 안전에 굉장히 지금 무관심하다. 이 지표만 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1-5는 전국 전남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고령 운전자도 우리 전남이 굉장히 많은 사고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21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 중에 사망 사고가 34.12%이고 2022년에 35.32%, 23년에는 36.12%,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 표출 자료입니다.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65세 이상 지금 비율을 보시면 2022년에 사망입니다. 사망. 전국이 44.41%인데 전남이 59.22%, 22년에는 전국이 46%, 전남이 55.22%, 23년에는 전국이 48.61%인데 전남이 56.39%. 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노인 지금 사망자 비율입니다. 이게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노인 대상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고가 많다 해서 사망 비율까지 높아지려는 것은 안 됩니다. 사고가 많더라도 사망 비율을 낮춰야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안전한 보행 그리고 운전 환경 여기에 있다. 그 안전한 보행과 운전 환경을 우리가 좀 개선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시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선 7기 들어오셔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절반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각종 시설을 해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인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56% 차지하니까. 그럼 결국은 저희 시설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할주령 각종 횡단보도나 이런 교통 관련된 시설물 확충하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뭐 문제냐 그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 문제예요. 네. 지방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도 유지 보수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뭐 안전 시설물 그런 걸 어디에 가야 됩니까? 도로에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제 건설국 소관이어서 제가 뭐 답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사님한테 묻고자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약간 방향이 좀 틀어져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방소를 건설하고 또 유지보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방도 정비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방도 정비를 소홀히 해서 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마땅히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도 사업비도 예산 규모에 비례해 확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은 지방도 관련 사업비를 정해가여 늘어나는 공사비의 낭비도 막고 효율적으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의 오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 듣고 계시죠? 예, 우리 도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는 안전한 사회에 부여하는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안전지수 향상과 재예방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남도의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 및 또 달성 목표가 있다면 달성 목표를 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우리 안전 지표를 가지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안전면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또 대단히 우리 도민들께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전 지수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우선 건수 자체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수 자체를 우리가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도지사 2018년도에 부임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2분의 1로 반으로 낮춰라. 반으로 낮춰도 우리가 1등입니다. 이러니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해는 또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찰청장님이나 경찰 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또 이야기도 들어보면 결국 어르신 교통 사망 사고가 교통사고 이 부상자 이런 부분이 아까 개수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느냐가 상당히 큰 관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워낙 땅이 넓고 그래서 도로가 좀 좋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너랄지 또 농기계를 많이 또 사용하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실은 제가 와서 대폭 예산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그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또 그 유지 관리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예산은 제가 한 2배 정도 지방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늘렸습니다. 근데 유지관리 예산은 지방도 예산 늘린 것만큼 늘리질 못했는데요. 오늘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교통사고하고도 연결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는 결국 노후주택이 문제인데 방금 제가 소방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는 화재 안전 면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5등급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노후주택이 많고 어르신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특히 노후주택이 전기 이런 접선 불량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방관서에서 이 소방생활 안전 순찰대를 통해서 전기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도 우리 이제 결핵 사망자 수가 또 어르신들 결핵 사망자 수가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결핵 환자 수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얼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전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 이미 TF가 구성된 부분도 있고 아니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점검해서 TF를 구성해서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재난 재예방 전문가들은 생명보다 값비싼 그런 사회적 비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전설비 확보에 인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설비 투자가 재난 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하시면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교육청의 담을 허물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는 학교 기본 운영비 교부는 교육부가 교부한 표준학교 경비의 4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은 날로 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남교육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든지 주눅들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가정 형편이나 지역의 사회 경제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감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눅들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펼쳤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나 지역의 사회 경제적 차이와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펼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역대 가장 인재를 많이 발굴하는 공부 잘하는 개천에서 용이 가장 많이 난 지역이 전남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 경제적인 차이,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이런 교육 격차 때문에 전남의 교육력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 들어서 이것을 중앙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해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랄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 교육 수당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학생 교육 수당은 우리 아이들의 월 10만 원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용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험의 차이, 또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데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수당을 1년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경제적인 협의를 정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는 여러 가지 한계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16개 구는 10만 원, 그리고 5개 시구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회경제적인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그 보편적 복지가 전남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교육 복지가 시작되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차별을 줄이는 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저출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 또 교육의 질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남은 모든 초등학생들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간편식이랄지 또 학생들의 건강 프로그램이랄지 또 심지어는 미래교육의 기본인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남교육청 최초로 독서팀이랄지 또 데이터팀이랄지 이런 것들을 두고 코칭센터도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2030 교실이 내년에 이제 전 학교로 세계 100여 개 학교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게 돼서 전남이 그동안의 교육의 격차를 극복하고 미래교육만큼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같이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잖아요. 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예. 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서상 중앙정부 이전 수입 전망에 대한 그런 표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매년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중기 재방 제도는 그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중기 전남 교육 재정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중앙 그렇죠. 이전 수업은 매년 이제 교육부에서 그 지방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뭐 지침도 돼 있고요. 우리 거의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남교육청은 내국서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 재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육 재정이 전망이 불투명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전남교육청이 작성한 중기 교육 재정 계획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연평균 5.5%, 4.8%, 6.8%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중기지방 교육 재정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최근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지금 지방 재정 수입이 굉장히 지금 급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전남 교육청은 이렇게 중기지방 교육 재정의 계획을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과다 추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원래는 이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중기 전남 교육재정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로 그 세수가 감소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금년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4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정책 질문이니까 그냥 답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세수 부족으로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전략은 가장 손쉬운 재정 확충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절감 방안을 중기 지방교육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불효불급한 사업을 이제 강력히 조정하고 있고요. 또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사업 간의 유사 중복 실태를 점검해서 해당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로 2-20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육부 운영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남교육청은 2022년에 972억 원을 2023년에는 93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 현안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약 243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약 143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 교부금에서 이렇게 세입 초과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저희들이 최종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당해년도 세입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초과 세입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이제 초과 세입은 특별 교부금 목적에 맞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100%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제 자로 2-3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순서계 잉여금 발생 내역을 지금 보고 계시고 순서계 잉여금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초과 세입금,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용액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앞에도 지금 제가 이게 특별 교부금에서도 지금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많은 이해금이 발생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초과 세입이 벌써 2023년, 2022년에 5배 많은 초과 세입이 그렇게 발생을 했고, 지금 불용액도 프로테지가 좀 적지만은 불용액도 좀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순수익의 경우는 1,005억 원이 지금 그렇게 발생을 했고, 2022년에 639원, 1.6배 정도가 지금 순수익이 증가를 했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초과 세입금은 2022년에서 2023년 5배가 정도가 초과 세입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초과 세입금으로 인해서 세입 오차가 커지면 시민들은 돈을 곳간에 쌓아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 말에 교부되는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세입 추계 분석 보고서 같은 것을 2025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입 측의 오차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저희들은 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로 2-4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익의 이해금 다음 년 또 본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제가 좀 2023년에 순수익 이해금을 142.5%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그래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순수익 이해금이 638억인데 저렇게 많은 예산 910억인가요? 저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142.5%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순수익의 이해금 어디에서 저거 있다가 저렇게 많은 돈이 순수익의 이해금에 다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는지 참으로 제가 지금 저도 쉽게 이해가 안 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그럼 2024년에는 보십시오. 지금 순수익 세입 반영 비율 37.2%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네. 2022년에는 95.2%를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2024년 37.2%밖에 지금 반영을 못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뭐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지금 순수익 이해금을 본예산의 비율이 편성 비율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제가 그걸 50% 이상 정도는 아마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교육감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 가용재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게 저희들이- 순수익 이익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예.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지금 2-5를 한번 띄워주세요. 2-5. 아닙니다. 2-4 그대로 볼게요. 예, 2- 제 지금 표에는 있는데 저기는 지금 아직 2- 표가 지금 아직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불용액 항목에 예산 절감액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남교육청은 2022년, 2023년 예산 절감액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예산 절감액을 지금 하나도 없는지 이게 불용액에다가 불용액을 이렇게 산정할 때 그게 예산 절감액도 지금 들어가라고 지금 항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금 예산 절감액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의원님, 전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저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이걸 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2023년 세수 감소에 이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3,920억 원을 절감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 절감액을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않고 2회 추경 때 3,920억 원을 전액을 감액 처리해서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서상으로 예산 절감액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예산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알고 다음부터는 예산 절감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상 지급 인원을 과다 산정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 2-5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급 인원과 지급 단가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전남교육청은 지급 인원을 실제 지급 인원보다 많이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액을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32명분에 219억, 2023년에는 221명분에 298억 이렇게 과다 편성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예산에 과다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마저 그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현원 기준으로 3년간의
평균적으로 결혼이 어떻게 생길 것이라고 하고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돼 가지고는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예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월별 집행 상황 및 신문 변동 요인을 검토를 해서 불용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담당 그 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예. 개선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교육감이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초중학교 교육객자를 취소하는 시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표출자를 보시면 전남교육청이 교육특별회계에서 학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에 25.1%에서 2023년에 좀 늘었습니다. 31.1%로 늘었는데 2024년에 또 28.8%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2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는 전남교육청 각급 학교에 교부한 표준학교 경비 현황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표준학교 경비를 2조 3,927억 원을 지금 전남교육청에 주는데 전남교육청은 표준학교 경비를 일선학교에 1조 649원밖에 그렇게 지금 학교에 지급을 했어요.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44.5%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돈을 10,000원을 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4,450원 이렇게 4,450원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돈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가 네. 쌈짓돈처럼 쓸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표준학교 경비의 비율을 좀 지금 이제 44.5% 아닙니까? 네. 저걸 50% 이상, 예. 51%, 52%좀 올려서 학교 현장에다가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그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의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51%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막 그 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목적 사업비, 기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래도 통합해서 총익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게 지금 이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저도 좀 마음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선 예, 해야 될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출자로 3-3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교육감이 말씀하신 목적 사업비 부분입니다. 초중학교 목적 사업비 지원 금액의 차이로 해서 학생이 받는 수혜의 규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시 지역에 보면 목포가 지원액이 289 2,864만 2천 원. 그래서 교당 지원금이 7억 557만 7천 원이죠. 그런데 군 지역에 보면 장흥이 49억 8,984만 4천 원에서 교당 지원액이 2억 1,69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이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3배 이상? 이렇게 목적 사업비가 이게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예. 너무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저는 이게 기준도 없이 이 목적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이게 좀 줄여줘라. 예. 그런 지금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 목적 사업비도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학교 운영 경비에 통합시켜 가지고 그 목적 사업비를 아예 그 학교 운영비에 통합시켜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산을 부분도 편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이제 목적 사업비를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다 예,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학교에서 예. 그 요구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학교가 나가면 될 것 지역 간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1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학부모 교육비
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부담 경비를 보시면 지금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 5.7%가 초등학교는 늘었고 중학교는 1.9%밖에 안 늘었지만 고등학교는 14.3%, 평균 9.3%가 지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전년 대비 9.3%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2023년 때 학부모 부담금이 1억 5천 150억이죠. 150억 이렇게 발생해서 초등학교 수 424개교로 나누면 초등학교당 평균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학교당 3,500만 원의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라남도에서 한 3,500만 원, 즉 한 4천만 원 정도를 학교에다가 주면 이게 학부모 부담 경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지금 우리 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뭡니까 표준 경비, 표준학교 경비를 그렇게 51% 정도 늘려가면 충분히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경비가 늘어나는 건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그러는데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경비를 더 많이 해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10만 원씩 지급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근데 거고요. 지금 그 해당 과에서 이게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이것을 학교 운영 경비를 일정 부분 그 학교로 교비를 해서 거기에서 수학여행비도 지금 학교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틀린데 그 학교마다 틀리는 그런 어떤 수행여행 경비를 심의를 통해서 그 충분히 학부모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좀 그것을 아껴서 쓰면서 그렇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 일이 단순히 그 예산의 경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의 일도 많이 업무를 경감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학생 교육 수당도 중요하지만은 학부모 우리 부담 경비도 잘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입니다. 문해력, 수혜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혜력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수혜력과 문해력이 떨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떨어진 학생들이 중위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 영상만 봐요. 책을 안 읽어. 영상만 봐. 영상만 보면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글을 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해력과 수혜력이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문해력은 지금 이제 약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수혜력은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 우리 교육자님께서는 잘 분석을 하셔서 저 지표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측정이라는 게 우리가 막 그 근거 있게 지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초학력 부분입니다. 기초학력 5-2 기초학력 미도달 그런 부분인데요. 기초학력은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에 불구하고 전남 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초 3학년에서 6학년은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2020년 12월 0.43%에서 23년 12월 0.36%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1에서 3학년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2년 12월 0.51%에서 2023년 12월 1.11%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고교 1학년생은 23년에 미도달 비율이 초중보다 높은 2.12%예요. 2.12% 미도달 비율이에요. 고등학교 치고는 상당히 우리 기초학력
미도달 그런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재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9개 지표 중에 6개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2개가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1개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 그렇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내용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그렇게 좀 우리 담당 과에 이야기해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지금 문해력, 수해력이 향상되고 그다음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표들을 좀 조금씩 좀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기초 학력하고 맞춤형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좀 목적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기초 학력이 늘어났던 것은 뭐 변명 같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분들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6번째 소금학교 적극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7번째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질문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